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무섭게 진행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방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지방간은 술 좋아하는 어른들만 걸리는 병 아닌가? 나랑은 아직 상관없는 얘기겠지. 아이들한테 그런 병이 생길 리가 있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생각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요즘 지방간은 더 이상 중년이나 노년층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초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지방간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조차 이제는 나이로 구분할 수 없는 질병이 됐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아이들 대부분이 아프다고 느끼지도 않고 특별한 증상도 없으며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채 지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방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프지 않게,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괜찮겠지. 나중에 신경 쓰면 되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예전에는 거의 없던 아이들의 지방간이 지금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먹는 달콤한 빵과 가공 음료, 학교가 끝나고 마시는 탄산음료, 집에 와서 스마트폰을 보며 먹는 과자와 야식, 움직이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긴 하루. 이 모든 것이 쌓여 눈에 보이지 않게 통증도 없이 간에 지방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좀 낀 상태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염증, 섬유화, 간경화, 그리고 최악의 경우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방간은 지금 알면 막을 수 있고 지금 바꾸면 되돌릴 수 있으며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을 때,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아직 되돌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게 하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나는 괜찮겠지라는 말로 자신의 건강을 미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방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만의 병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지방간은 왜 생기는지, 왜 요즘 아이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무서운 흐름을 멈출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간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나요? 간은 우리 몸속의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히 큰 덩어리의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아주 바쁜 장기랍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된 영양분들을 에너지로 바꾸거나 필요한 곳에 저장하고 몸의 나쁜 독소들을 해독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장기죠.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라는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이자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간에 지방이 너무 과도하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지방간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뚱뚱하고 답답하고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마치 발전소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서 전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처럼 한창 성장하고 자라나는 시기에 지방간이 생긴다는 건 정말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랍니다. 어른들의 병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 10명 중에 무려 1명 정도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해졌다고 해요. 이 수치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인데 어른들의 병이라고 여겨졌던 지방간이 이제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치 유행처럼
또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처럼 퍼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에 아주 큰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그럼 지방간이 생기면 대체 뭐가 그렇게 위험할까요? 에이, 뭐 좀 살찌는 거지. 별거 있겠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긴다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좀 끼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성인병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을 끄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당장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장병 같은 무서운 병들을 달고 살게 될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는 거죠.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듯이 지금의 지방간이 미래의 심각한 질병으로 자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건강하고 활기찬 어른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지방간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지금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더욱 무서운 이야기도 해줄까요? 지방간이 단순히 지방만 쌓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염증을 일으키면 지방간염이 될 수 있고요. 이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간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강경변증이라는 무서운 단계로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강경변증은 간이 거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쯤 되면 정말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랍니다.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이 망가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생명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심지어 아주 드물지만 지방 간염이 진행되어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의학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죠. 실제로 젊은 나이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 때문에 간 이식을 받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그냥 무시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자, 그럼 대체 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에게 지방간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까요? 몇 가지 주요하고 아주 강력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인들은 대부분 우리의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원인은 바로 비만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죠? 피자, 치킨, 햄버거, 콜라, 떡볶이, 라면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당장이라도 먹고 싶어지는 음식들이지만 이런 음식들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찌게 되고 살이 찌면 그 여분의 지방들이 간에도 쌓이게 되어요. 비만은 지방간을 부르는 가장 큰 친구이자 가장 위험한 공범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내장 지방이 축적되고 이것이 간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급증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도 함께 치솟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인과관계예요. 두 번째 원인은 과도한 설탕 섭취예요. 여러분, 사탕, 초콜릿, 과자, 달콤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온갖 종류의 단 음료수들 정말 좋아하죠? 저도 정말 좋아하지만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설탕이 생각보다 우리 간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설탕은 단맛을 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이 이 설탕을 처리하느라 엄청나게 바빠지고 결국 이 과도한 설탕을 지방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간은 점점 더 지방으로 뒤덮이고 결국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에 몰래 숨어있는 첨가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첨가당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게 만들어서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설탕은 우리 몸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피하고 줄여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설탕은 달콤한 유혹이지만 우리 간에는 쓰디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극심한 운동 부족이에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집에 와서는 컴퓨터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거나 몸을 활발히 움직일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몸속에 들어온 에너지가 다 연소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방으로 쌓이게 돼요. 간도 물론 예외는 아니죠. 한창 몸을 활발히 움직이며 에너지를 발산해야 할 시기에 운동량이 턱없이 부족하면 남아도는 에너지가 간에 지방으로 축적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답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단순히 체중 증가를 넘어 간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지름길이에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방간에 좀 더 취약할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아직까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건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지방간을 충분히 예방하고 이미 생겼더라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유전적 요인마저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해요. 결국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 이 무시무시한 지방간을 어떻게 예방하고 혹시라도 이미 생겼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거죠.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고요? 아니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식습관 개선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지방간을 물리치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칼로리가 높은 패스트푸드, 그리고 설탕 범벅인 단 음료수는 최대한 줄여야 해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 입에는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간에는 엄청난 독이 될 수 있답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대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정성껏 만들어주시는 집밥,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닭가슴살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간식으로 과자나 초콜릿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단순히 맛있는 것만 줬기보다는 내 몸에 어떤 영양소를 공급하는지 생각하며 현명하게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폭식하지 말고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것도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둘째, 신체 활동을 대폭 늘려야 해요. 지방간을 물리치기 위한 두 번째 강력한 무기,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고 자전거도 타고 줄넘기도 하고 농구나 축구 같은 구기 종목도 즐기면서 땀을 흘려보는 거예요. 굳이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최소 30분이라도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제자리 뛰기 등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뭐든지 좋아요.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주는 것을 넘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며 무엇보다 우리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명약이랍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은 계획적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더 늘려보세요. 활동적인 생활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셋째, 스크린 타임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해요. TV 시청,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과자나 음료수 같은 간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영상 시청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좀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크린 타임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즐기고
나머지 시간에는 친구들이랑 몸을 움직이며 놀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크린 밖 세상에는 훨씬 더 즐겁고 건강한 활동들이 무궁무진하답니다. 넷째, 정기적인 검진도 놓치지 말아야 해요. 혹시 내가 좀 통통한 편이거나 가족 중에 지방간이나 다른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가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혈액 검사를 통해 간 효소 수치를 확인해서 지방간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초기 단계인지 등을 미리 알아낼 수 있답니다.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 ALT 수치가 26UL 이상, 여자아이의 경우 22UL 이상이면 지방간을 의심할 수 있어요. 만약 수치가 높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아야 미리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섯째, 적정 체중을 꾸준히 유지해야 해요.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지방간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의사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건강한 체중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보는 거예요. 건강한 체중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장기관들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체중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여섯째, 가족의 노력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방간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고 함께 운동을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려고 함께 노력한다면 지방간은 우리 집 문턱도 넘지 못하고 멀리 도망갈 거예요. 부모님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시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따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거죠. 일곱째, 기존 질환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다른 만성 질환을 이미 앓고 있다면 이 질환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지방간 예방 및 관리에도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질환들은 지방간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 질환이 악화되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언젠가 성인이 되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이에요. 바로 금주, 금연입니다.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담배는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간 건강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건강한 간을 위해서는 술과 담배는 평생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때요? 지방간,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죠.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이라면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마지막 기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간은 절대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조금 기름 낀 거라던데요? 검진해서 괜찮다던데요? 아직 어려서 상관없지 않나요? 이런 말들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워온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지방간은 갑자기 쓰러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갑자기 통증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아무 말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아주 끈질기게 간을 망가뜨립니다. 오늘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별일 없을 수 있습니다. 1년, 2년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검진 결과지에 찍힌 숫자 하나, 의사의 짧은 한마디,
이미 꽤 진행됐습니다. 이 말 한 줄로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때 바꾸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냥 넘겼을까? 왜 그때 알면서도 안 했을까? 이 질문만 남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지방간은 절대 아이들 책임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움직일지, 어떤 생활을 할지는 어른들이 만들어준 환경 안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증상 없이 지방간이 진행 중인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뛰어놀고, 웃고, 게임하고, 공부하는 그 아이의 간 안에서는 이미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춰주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멈춰주지도 않습니다. 방치하면 반드시 악화됩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괜찮겠지라는 말은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넘기면 내일은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리고 되돌릴 수 있는 범위는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바꾸면 결과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오늘 한 번 더 걷는 것, 오늘 단 음료를 내려놓는 것, 오늘 야식을 참는 것, 오늘 아이와 함께 움직이는 것,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간을 살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방간에게 우리 몸의 주도권을 넘기지 마세요. 조용하니까 괜찮다는 착각에 우리의 건강을 맡기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환자가 아니라 건강지킴이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방관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무서운 지방간과의 싸움을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합시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로, 느리지만 분명한 실천으로, 침묵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선택으로 여러분의 간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의 간은 어른이 지켜줘야 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파이팅!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지금 이 선택으로 반드시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